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키우며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34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함께 육아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아내의 고열을 짜내며 본인의 취미 생활을 만끽하던 한 남자의 추악한 이면과 그 끝에 찾아온 처절한 인과응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이 겪는 독박 육아. 하지만 저를 더 미치게 했던 건 남편의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이자 공처가인 척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정작 아이가 울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할 순간이 오면 애가 엄마 찾네? 라는 면죄부를 던지고 게임 속으로 도망치던 그 비겁함.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쳇바퀴를 끊어내고 남편을 고립시켰는지 그 피말리는 6개월의 전쟁과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평일 내내 회사 업무와 퇴근 후 육아 전쟁으로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맞이하는 토요일 아침. 제 몰골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푸석한 얼굴, 며칠째 감지 못한 떡진 머리, 수유 티셔츠에는 아이가 개워낸 우유 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죠. 그때 남편이 낮 11시가 다 되어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지? 오늘은 내가 애 전담해서 볼 테니까.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잠도 좀 자고 밀린 드라마도 봐. 점심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만 믿어. 그 한마디에 저는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내 고생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구나 싶어 울컥하는 마음까지 들었죠. 저는 남편의 등을 떠밀어 아이 옆에 앉히고 모처럼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찰나 거실에서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순하던 아이가 왜 저렇게 우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곧이어 들리는 건 남편의 무미건조하고 영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엄마? 자꾸 울면 엄마가 화낸다. 자, 엄마한테 가자. 남편은 아이를 달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더 크게 울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성의한 엄마 타령만 반복했죠. 그리고는 안방문을 발컥 열더니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를 제 품에 툭 던지듯 안겨주었습니다. 여보, 애가 아무래도 당신 찾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장난감을 흔들고 안아줘도 소용이 없네. 역시 엄마 손길이 최고인가 봐. 자기가 좀 달래줘야겠다. 나는 애 울음소리 들으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남편이 말하는 머리 식히기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화려한 게임 효과음과 헤드셋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신난 목소리. 야, 왼쪽, 궁 써, 나이스. 아이는 제 품에서 엉엉 울며 제 티셔츠를 붙잡고 있는데 아빠라는 인간은 엄마를 찾는다는 핑계 하나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긴 채 가상세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주말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께는 나는 주말마다 아내 쉬라고 애 전담해서 본다.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었냐며 대단한 사랑꾼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탕비실 간식보다도 못한 짧은 관찰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똥을 싸면 여보, 애가 똥 싼 것 같은데? 난 비위가 약해서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 당신이 좀 해줘. 배가 고파 울면 애 배고픈가 봐. 당신이 젖 좀 줘. 내가 분유타면 애가 맛없다고 울더라. 잠투정을 하면 애가 졸린가 본데 당신 품 아니면 절대 안 자네. 라며 모든 순간에 엄마라는 수식어를 붙여 저를 호출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내가 안 본다는 게 아니잖아. 애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데 내가 억지로 떼어놓으면 정서 발달에 안 좋대. 당신은 엄마가 돼서 애가 운다는데 게임 좀 하는 게 그렇게 꼴 보기 싫어.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남편에게 육아는 도와주는 신용을 통해 본인의 게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무급 식모이자 유모가 되어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은 생기를 잃었고 남편의 환호성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공황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 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소파에 누워있다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 엄마, 저 주말마다 민지 쉬라고 애 제가 다 봐요. 민지가 요새 복직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제가 더 많이 챙겨주려고요. 그 가증스러운 멘트에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얘, 도준이가 저렇게 지극정성인데 너는 표정이 왜 그러니? 남편 기 좀 살려줘라. 세상에 저런 아빠가 어딨니?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 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은 아이를 안고 거실에서 화보라도 찍는 양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은 아이를 저에게 던져주고 다시 게임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 애 보느라 힘들었네. 나 오늘 밤샘 레이드 있으니까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애 좀 잘 보고. 사건의 발단은 아이가 고열로 시달리던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아이의 청해가 39.5도를 가리키고 저는 겁에 질려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의 숨소리는 쌕쌕거리며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게임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LED 조명 아래서 헤드셋을 끼고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여보, 애 열이 안 내려가.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제발 차키 좀 챙겨줘. 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손을 휘저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지금 레이드 마지막 페이지야. 이거 지금 나가면 나 팀원들한테 영구 차단당해. 10분만 기다려. 10분이면 끝나.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데 남편은 모니터 속 가짜 생명들을 살리느라 제 자식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내 눈물도 아이의 울음도 닿지 않는구나. 그는 아빠가 아니라 그저 이 집에 기생하는 괴물일 뿐이다.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업고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수액을 맞고 간신히 잠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게임방 의자에 앉아 입을 벌린 채 자고 있더군요. 모니터에는 미션 accomplished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한 조각 신뢰가 차갑게 식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건 그에게 적당히 비위를 맞추면 끝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본인의 시간과 평판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굴며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엔 당신 정말 푹 쉬어. 일주일 동안 돈 버느라 고생했잖아. 내가 애 데리고 친정 가서 자고 올게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금요일 밤부터 게임할 때 필요한 맥주나 과자 같은 보급품들을 거실 가득 싸 모으더군요. 민지야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부 잘 전해줘. 당신도 오랜만에 친정 가서 힐링하고 와. 내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게임데이가 될 테니까.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짐을 챙겨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안방 장롱 속 깊숙이 숨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설치해둔 홈캠과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간 줄 알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팬티 바람으로 거실로 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유다. 그는 즉시 게임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아빠 찾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장롱 안에서 아이의 가장 서럽게 우는 울음소리를 아주 크게 녹음한 파일을 거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한 친정엄마 명의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 친정 가는 길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좀 나서 지금 병원이야. 애는 괜찮은데 내가 검사를 좀 받아야 해서 엄마가 애 데리고 지금 택시 타고 집으로 다시 가고 계셔.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당신이 애 좀 보고 있어.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뭐, 병원? 아니, 나 지금 중요한 토너먼트 시작했단 말이야. 장모님 보고 좀 더 계시라고 하면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사고가 났다는데 게임 소리가 나와. 애 곧 도착하니까 문 열어줘.
그리고 엄마 약속 있으셔서 바로 가셔야 해. 10분 뒤 미리 약속한 대로 친정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배를 눌렀습니다. 남편은 억울함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친정엄마는 아이를 남편 품에 안겨주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자네, 우리 딸이 병원에서 떨고 있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을 건 아니지? 애가 아까부터 자꾸 아빠를 찾으며 울더라고. 역시 이런 날엔 아빠 손길이 최고지. 난 딸한테 가봐야 하니 자네가 오늘 하루 꽉 채워서 애 좀 보게. 나중에 확인 전화할 거야. 친정엄마가 나가시자마자 남편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낯설어하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습관처럼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수야, 애가 너무 울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당신 어디야? 당신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애가 아빠 찾네. 당신이 평소에 그랬잖아. 애가 부모 찾는 건 본능이라고. 당신이 아빠인데 그것도 못 달래? 나 지금 검사 중이라 통화 못해. 당신이 아빠로서 책임지고 달래봐. 그게 당신이 말하던 공정한 육아 아니었어? 저는 홈캠으로 남편의 처절한 하루를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을 뱅뱅 돌았습니다. 오후 2시 아이가 기저귀에 큰 실례를 했습니다. 남편은 비위가 약하다며 혜수야, 이거 어떡해. 나 토할 것 같아. 라며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애가 아빠 찾네.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는 거 기다리나 봐. 화이팅. 오후 4시 남편은 게임 팀원들에게 욕을 먹었는지 멘탈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그는 아이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하던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겪으며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저녁 6시가 되자 급기야 본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수야, 제발 돌아와. 내가 다 잘못했어. 육아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애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폭탄을 맞은 듯 엉망진창이었고 남편은 아이 옆에서 넋이 나간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애가 아빠랑 노는 게 너무 좋았나 봐. 목소리가 다 쉬었네. 역시 아빠가 최고야. 당신이 주말마다 나보고 쉬라고 하더니 이제야 당신도 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구나. 앞으로 주말엔 당신이 전담해서 봐. 내가 보니까 당신 소질 있더라고. 남편은 제 발등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니야, 나 소질 없어. 나 정말 쓰레기였어.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버틴 거야? 다시는 엄마 찾는다는 핑계 안 댈게. 나 이제 게임 다 삭제할 거야.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용서? 그건 당신이 앞으로 보여줄 행동에 달렸지. 여기 육아 계약서야. 이거 어기면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당신이 게임에 쓴 돈, 아플 때 방치한 증거들 내가 다 모아놨어. 당신 어머니한테도 다 말씀드릴 거야. 아들이 밖에서만 효자 코스프레하고 집에서는 아내를 어떻게 말려 죽였는지. 그날 이후 남편의 수백만 원짜리 조립식 컴퓨터와 게임기는 중고장터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말 아침에 자기는 좀 쉬어 라는 말은 가증스러운 생색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제 아이가 울면 본인이 먼저 기저귀를 확인하고 온도에 맞춰 우유를 탑니다. 조금이라도 예전 버릇이 나오려 사면 제가 한마디 던집니다. 어머, 애가 아빠 찾네. 그러면 남편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애가 엄마 찾네라는 말은 아내를 가두는 가장 비겁한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그 지옥 같은 현장에 홀로 남겨두고 그들이 뱉은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말이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갑니다. 남편의 엄마 찾기 연극은 끝났고 비로소 저희 가족은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우리가 되었습니다. 제 사이다 복수극이 독박육아와 남편의 생색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많은 엄마들께 시원한 해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